자, 2024년입니다. 2024년 3월 고1 모의고사입니다. 39번에서 43번에 있는 비문학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 이 목재라고 된 이 어이잖아요. 이제 아이라고 하면 나무죠. 목재라는 건 이제 나무로 만든 어떤 재료를 뜻하는데, 어이라고 하면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의미예요. 한자가 좀 다릅니다. 오타가 아니고. 어쨌든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 활용된다. 나이테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그걸 규명하는지 뭐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죠.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심재, 변재로 구분되는데, 심재는 뭐 초기 안쪽 부분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둡게 변한 부분이래요. 변재는 심재 끝부터, 그러니까 이제 심재 다음에 있는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밝다. 나무의 나이는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 수를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테가 이 두 가지인데 심재는 안쪽 부분이고 변재는 바깥쪽 부분이다.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진 않다.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되기 때문인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나 빛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것이 제한 요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물이 5, 빛이 1, 온도 1, 이산화탄소 1이야. 그러면 이 나무는 1만큼만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아, 좀 예를 잘못 들었네. 자, 물이 5, 빛이 5, 온도가 5, 이산화탄소가 1이야. 그러면 1만큼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왜? 가장 적은 요소가 이 나이테의 너비를 결정하니까. 이해돼요? 가장 적은 요소 1짜리 1만큼만 성장한다.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이 뭐 100이야 막 1000이야 막 1000만이야 엄청 많아. 그래도 예를 들어 온도가 뭐 1이다. 그러면 1만큼만 성장을 한다. 이게 제한 요소의 법칙이죠.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이유야? 그래서 나이테의 너비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요거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한 요소의 법칙이고 그게 뭔지를 설명한 거야.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왜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가 생장하는가, 이 이유를 또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자,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은 이 환경 요소가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라는 이 환경 요소가 유사하다. 그러니까 가장 적은 환경 요소도 똑같겠죠. 비슷하겠죠. 유사한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너비, 생장도 비슷하게 할 거라는 거죠. 나이테 너비도 비슷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수종이라는 거는 나무의 종류를 말해요, 여러분. 나무의 종류, 수종. 나무의 종류가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다. 그럼 뭐가 달라져요? 물이나 빛이나 온도나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의 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테 너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을 연륜연대 측정이라는데, 자, 이제 요게 사실은 이거죠. 목재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거. 그게 연륜연대 측정이라고요. 됐죠?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연대기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개념들이 나옵니다. 연륜연대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연륜연대기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죠. 그렇죠? 줄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비문학 읽으면서 줄 안 치면서 비문학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좋은 결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지문은 나도 할 수 있어. 쉬운 지문은 그렇게 풀어도 돼.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을 어쨌든 다 맞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별로 들지도 않고 시간이 별로 들지도 않으면서 맞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너네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안 해도 풀 수 있는데 이렇게 그따위 생각하지 말고 좀 하라고. 줄을 치라고 좀. 아, 갑자기 화가 나네.
줄을 치면서 하라고. 나는 뭐 대가리가 병신이라 이거 줄 치면서 보는 줄 알아? 어? 왜 아무것도 줄을 안 치고 봐? 다시 찾아볼 때 이게 줄을 쳐놓으면 확실히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훨씬 빨리 잘 찾을 수 있다고. 아니 그 비문학을 막 엄청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줄을 안 쳐도 내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줄을 안 쳐. 욕을 쳐 먹어야겠죠. 예.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거는. 줄치기 귀찮다는 거지. 아니면 줄치는 게 습관이 안 됐거나. 예? 그럼 좀 신경을 써라. 예? 신경을 써라.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지 그냥. 줄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치는 거야 그냥. 그럼 계속 점수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해서 안 올라가고 있는 거지. 제발 줄 좀 치면서 읽으세요. 눈으로 쳐보지 말고. 자, 화가 나서 미안해. 화가 나서. 자, 어쨌든 이게 개념입니다. 연륜연대기의 개념 요거예요.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연대기 작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는 보통 한 100년 정도 살지 않나요? 100년에서 조금 더 살거나 할 텐데 그러니까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연대기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설명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살아있는 나무니까. 이 나무가 몇 년에 심었고 지금 몇 년이고,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이 나이테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잘라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오래 죽은 건가 얘는?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안 자르고? 있을 거야, 그지? 설마 나이테를 보기 위해 자르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뭐 이건 알 수 있잖아, 그죠? 살아있는 나무니까 알 수 있어. 그런 다음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연대기를 작성합니다. 일단 얘는 연도는 모르지. 연도는 모르고 일단 그 목재 유물의 연륜연대기를 작성을 하는 거야. 몇 년인지 모르지만. 네,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미 작성된 연륜연대기, 지금 이걸 말하는 거다. 이미 작성된 연륜연대기는, 아이고 씨, 이거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의 연륜연대기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연대기를 작성하고 나서 요 살아있는 나무의 연륜연대기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왜냐면 얘가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살아있는 나무와 동시대를 살았던 나무일 거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 패턴이 같은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게 몇 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 측정한 이 연륜연대기는 연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거랑 정확하게 패턴이 겹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하던 기간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나와 있지 않은 게 있어. 뭐냐면, 그러면 자 봐봐, 예를 들어 이 시작이 몇 년인지 어떻게 알아? 100년이라서 딱 100년 살아? 정확히?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1850년에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1920년에 1950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패턴이 겹치니까. 근데 얘가 1850년에 심었다는 걸 모르잖아. 이건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알 수 없지. 왜냐면 목재 유물이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한 요 네모는 목재 유물이란 말이야. 이게 목재 유물에 쓰인 나무의 연륜연대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1850년인지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나는 이게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테라서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나이테잖아. 그럼 나이테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개수를 세어보면
그죠? 뭐한 70개 될 텐데, 그죠? 이거 세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아내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지금 그 내용이. 얘가 1850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얘 목재 유물이 1850년에 쓰인 거라고 써 있어. 뭐 그래서 알 수 있는 건지. 근데 그게 써 있으면 굳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조사할 필요도 없거든, 써 있으면. 그러니까 안 써 있다고 봐야 맞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마 나이테의 개수를 세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가장 적절한 추론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850년부터 1950년까지의 연륜 연대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요거보다 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나무 그 목재 유물의 연륜 연대기를 또 구하는 거지. 이렇게 구해. 또 이렇게 구해서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거 몇 년부터 몇 년까지다 라고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나이테 세 가지고, 왜 끝해가 몇 년인지를 아니까 나이테를 세서 또 시작이 몇 년인지도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수천 년에 이르는 이 연륜 연대기의 총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 한다. 자, 개념이에요. 표준 연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연대기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밑에 보면 우리나라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서 느티나무로 만들어진 목재 유물이 딱 발견돼? 그러면 이 목재 유물의 나이테를 추출을 해가지고 표준 연대기에 싹 비교를 해보면 얘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소나무나 참나무나 느티나무의 모든 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료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표준 연대기라고 한다. 그래서 표준 연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넣어 보면 싹 나온다는 거죠. 몇 년인지.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 그쵸? 이렇게 하는 겁니다. 표준 연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천 년의 표준 연대기, 그리고 내가 조사하고 싶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이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이 또 있어. 끝난 게 아니야.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또 설명하겠네. 자,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변제가 없으면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 변제가 없으면 무조건 변제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만듭니다. 자, 유물 연대기를 만들고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합니다.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비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같은 수종이다 하더라도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나이테의 너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란 느티나무야, 예를 들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란 느티나무라 하더라도 이게 남쪽 지방이냐 중부 지방이냐 북쪽 지방에 따라서 나이테의 너비 변화가 달라질 수 있거든. 또 같은 남쪽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도가 어디에 있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비를 많이 맞았냐 그렇지 않았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은 다 다를 거라는 거야. 조금씩 다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이게 비슷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거와, 그러니까 얘가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 결정을 할 때 t값과 g값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t값이 3.5 이상이고 g값이 65% 이상이어야만, 이게 지금 여기가 t값이 3.5 이상이고 g값이 65% 이상이니까 요 시기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표준 연대기가 있다고 해서 100% 이게 일치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5 이상 t값, g값은 65 이상을 가져야 유의성이 있다고 보고 그 기간의 목재 유물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준 연대기를 정했어. 자, 정했잖아 이제.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합니다. 이거 목재 유물은 뭐 1850부터 1950년까지의 유물로 봐야겠네. 이렇게 절대 연도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됩니다.
이제 벌채 연도를 정하는 거야. 벌채 연도. 절대 연도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벌채 연도를 또 구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야. 변제가 다 있으면. 근데 변제가 잘려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하면 돼. 그럼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추정이지. 100% 맞다고 볼 수는 없어. 예, 근데 평균적으로 이 나무는 100년을 살면 나이테 수가 몇 개가 생기더라. 이런 것을 이제 참고해서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추정을 하는 거지. 몇 개가 잘려나갔는지를 추정한 거야. 이제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하는 거죠. 잘려나간. 그런 다음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더합니다. 뭐를?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됐죠? 그렇게 해서 벌채 연도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벌채 연도를 구했지. 그런 다음에는 1, 2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면 변제가 완전하게 있을 경우에도 변제가 완전하게 있을 경우에도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인 거지. 그러니까 벌채 연도를 구한 것뿐이야. 여기서는 마지막 그 변제가 완전하게 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1년을 더해야 제작 연도를 추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더해야 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뒤에 있는 것만 더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도 1년 더해서 제작 연도 알아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평균 어쩌고 해서 빼가지고 어쨌든 얘도 뭐 하는 거야? 벌채 연도를 확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벌채 연도 확정한 거고 얘도 벌채 연도를 확정하는 거지. 근데 얘는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걸 벌채 연도로 보면 되는데, 얘는 다 없으니까 벌채 연도를 추정을 하는 거지. 빼가지고. 그래서 벌채 연도를 확정하고, 그 벌채 연도에다가 1년을 더해서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 연도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륜 연대 측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작다. 좀 작어. 잠깐만. 왜 8로 돼 있어? 역시 또 너무 큰데. 자, 필수 핵심 정리. 나이테를 통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나이테는 심재와 변제로 구분되는데, 심재는 안쪽 어둡고 변제는 바깥쪽 밝습니다. 뭐 이유는 안 썼어요. 지금 왜 밝은지 뭐 생장 모식이 뭐 지나가고 막 그런 거 있어서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제한 요소의 법칙. 나무의 생장 요소 중 뭐 물, 빛, 이산화탄소, 온도 뭐 이런 거 있었죠.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수종은 유사한 환경에서는 나이테 변화가 유사하다. 그러니 그 얘기는 환경이 달라지면 나이테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수종이 같더라도 환경이 다르면 나이테가 다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나이테라고 내가 그냥 썼는데 이건 나이테 너비예요. 지금 다 본문에는 나이테 너비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별로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나이테 너비 변화나 나이테 변화나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냥 나이테 변화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정보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라도 정보를 줄이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줄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나이테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이테 너비가 달라지는 건데 그냥 나이테가 달라지면 이렇게 쓴 거지. 연륜 연대 측정. 연륜 연대기가 필요한데,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연륜 연대기를 구한다. 그냥 A라는 건 그냥 내가 임의로 붙여놓은 거다. 설명하려고. 자, 연륜 연대기를 측정하고, 오래지 않은 과거의 목재 유물의 나이테를 살펴서 요 A, 연륜 연대기,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의 연륜 연대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A의 앞부분의 연륜 연대기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의 나이테 말고 살아있지 않은 요 이전의 나무들의 나이테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반복하면 표준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수백 년과 수천 년에 걸친 표준 연대기를 구할 수 있다. 자, 연륜 연대 측정의 과정이 나와 있어. 첫 번째는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다면 연도 추정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값이 3.5 이상이고 G값이 65% 이상이어야 유의성을 인정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변제가 완전할 경우와 변제가 불완전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채는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어이가 없는 오타잖아. 변제. 자, 변제가 불완전할 경우가 있어. 변제가 완전할 경우는 그냥 마지막 나이테를 벌채 연도로 보면 되는데, 변제가 불완전할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구해줘야 합니다.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채 연도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해당 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 그러니까 해당 나무의 그 종류를 말하는 거야. 평균 변제 나이테. 그러니까 소나무면 소나무의 평균 변제 나이테에서 목재 유물 나이테. 근데 이게 사실 좀 헷갈리게 써놨는데 얘랑 같은 거거든요. 얘랑 이 목재 유물과 이 해당 나무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해당 목재 유물의 수종 평균 나이 변제 나이 이렇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당을 빼버리자. 자, 그 목재 유물에 해당이 사실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그 의미야. 그 목재 유물의 수종의 평균 변제 나이테에서 그 목재 유물의 나이테를 뺍니다. 개수를 빼는 거야. 이거는 개수야. 이건 써줘야겠다. 개수. 자, 개수를 뺍니다. 여기다가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게 벌채 연도가 된다. 됐죠? 네. 변제가 완전할 경우는 쉬운데 벌채 연도를 구하기가. 변제가 불완전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벌채 연도를 구해야 되고, 벌채 연도를 구했다면 여기에 1, 2년이라는 건조 기간 요걸 더해서 목재 유물 제작 연도를 추정한다. 됐죠? 끝.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윗글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4번입니다. 어려운 개념, 뭐 사실 개념이 어렵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예, BT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40번은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5번이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변제 나이테가 아예 없어. 그러면 연륜인데 측정이 불가하다. 그래서 변제가 남아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죠. 예. 41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입니다. 나이테의 너비가 일정하면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는 42번이죠.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막 이게 자료도 많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자료들이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서랍 1과 2가 있어요. 1과 2가 있고 이제 거의 비슷한 연도의 나무로 만들어졌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서랍 1과 2인데 이게 하나의 가구에 들어가는 그 서랍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사하고, 그 서랍 1, 2의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해서 유물 연대기를 작성했습니다. 요게 작성한 게 요거예요. 유물 연대기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표준 연대기랑 비교를 해봤더니 1700년부터 1800년까지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여기 이제 절대 연도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제 나이테수 자료가 있는데 A산 소나무와 B산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서랍 1, 서랍 2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몰라.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A산 소나무거나 B산 소나무가 좀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자료를 들고 온 거지. 들고 왔더니 A산 소나무는 얘하고 T값과 G값이 3.7, 69%인데 B산 소나무는 3.2, 60%인 거야. 아까 위에서 3.5에 65%라 그랬나? 그죠? 3.5에 65%라 그랬죠? 그러니까 B산 소나무는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유물 연대기와 B산 소나무는 유의성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A산 소나무가 더 가깝다. A산 소나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제 심재가 있고 변제가 있는데 57개의 변제가 있잖아. 근데 지금 A산 소나무로 만들어졌다면 A산 소나무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가 60개거든. 그쵸? 여기 보면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봐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거의 근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 더 있었나 보지. 그리고 평균 개수가 60개인 걸 보니까 57개니까 아마도 한 3개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3개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수령 100년이니까. 100년짜리니까. 자, 그러면 1년에 하나씩 생기는 건 아니구나.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T값과 G값을 고려할 때 A산 소나무 맞죠? 유물연대기와 표준연대기의 패턴이 중첩되는 기간은 1700에서 1800년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절대 연도를 제시를 해놓은 거고,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를 고려할 때 서랍장에 사용된 나무의 벌채 연도는 1802년일 것이다. 이게 왜 틀리죠? 여러분, 변제가 지금 완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지? 그죠? 57개니까 완전히 남아있는 게 아니야.
60개고 그래서 60개에서 57개를 빼면 3이잖아. 여기에 마지막 연도를 더하라 그랬지. 어디 갔냐? 평균 변제에서 해당 개수를 빼. 여기서 마지막 절대 연도를 더해. 이게 벌채 연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3 더하기 1800이니까 1803년이죠. 그죠? 요게 틀린 거야. 1802년이 아니라 1803년이어야 합니다. 벌채 연도는. 그리고 벌채 연도가 1803년이니까 건조 기간 1년에서 2년을 더해 하면 제작 연도 1804에서 1805년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3개. 60에서 57 빼니까 3개일 것이다. 되니? 3번이 정답. 43번은 3번인데 이게 헤아리다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거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보는 거 또는 뭐 이렇게 어림잡아보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C는 뭐냐? 어디 갔냐? 측정이지. 이건 완전 정확한 거잖아. 근데 헤아린다라는 거는 이제 세보는 거기 때문에 측정이랑은 의미가 좀 다르죠. 3번이 정답.